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가상화폐에 관련된 규제 및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 유명하죠?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기본적으로 증권 관련된, 금융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자금 세탁 방지기구, 핀센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과 선물거래위원회 CFTC에서 함께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들은 이제 Securities Act 증권법이라고 하고요. Securities Exchange Act 증권거래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인 4월 3일 날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 증권 분석의 프레임워크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투자계약 증권의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규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미국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 경과를 살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일찍 2013년부터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는 가상화폐 관리자 교환자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뉴욕 지역이 금융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잖아요. 미국 뉴욕주에서는 비트 라이센스 규정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가상화폐 발행, 거래소 서비스에 라이센스가 필요하도록 굉장히 일찍부터 법제화해서 규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연방제 국가다 보니까 이 법령은 뉴욕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활동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유니폼 로어 커미션에서요 2017년에 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를 채택을 했는데요. 물론 이건 법으로 채택이 된 건 아니고 권고안 같은 의미인데 지금 이미 여러 개 주에서 이 권고안을 채택해서 가상화폐에 관련된 법제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에서는 2017년 7월 달에 다오 토큰 발행에 대해서 증권법이 적용된다라는 발표를 하고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달에 디지털 자산 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성명을 발표를 했었고 2019년 4월에 오늘 자세히 살펴볼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 증권 분석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비규제 국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사실 유틸리티 토큰 중에 상당 부분이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해서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잠시 말씀드린 다오 사례를 통해서 투자계약의 개념을 통해서 증권 규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미국 판례에서 발전된 개념이 투자계약인데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익을 기대하여, 두 번째가 공동사업에, 세 번째가 금전 등을 투자하고, 네 번째가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게 투자 계약이 되고 증권의 개념에 포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9년 4월 3일 날 발표된 투자 계약 분석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이익을 기대하여 그리고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는 그 두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설명과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인지 여부 이런 걸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되게 다양하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상화폐에 있어서 발기인이라든가 스폰서 이들을 액티브 파티시펀트라고 해가지고 AP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런 AP들이 네트워크의 개발, 성능 향상, 운영 등의 업무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지, 즉 ICO 당시에 네트워크 또는 토큰이 개발 중인 건지 아니면 개발이 다 된 건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AP들이 토큰을 위한 시장 조성 또는 가격 방어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AP들이 네트워크 또는 토큰이 표창하는 가치에 대해서 경영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AP가 토큰에 관한 지분 또는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즉 토큰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많이 접하는 ICO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네트워크 개발 이전에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ICO를 하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이런 발행자들이나 그 안에 주요 멤버들이 팀 멤버 계약을 통해서 토큰의 상당 부분을 먼저 배정을 받잖아요. 물론 뭐 락업이 좀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SEC가 설명하는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의 여러 요소들을 많이 충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익을 기대하여 라는 요건에 대해서 또 고려할 사항들을 다수를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는 사항은 토큰 보유자들이 기업의 수입 또는 이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유틸리티 토큰을 얘기했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죠. 이런 성격이 있으면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려사항들을 보면은 우리 유틸리티 토큰이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토큰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토큰 가치 상승으로부터 구매자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토큰이 네트워크 내에서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사용자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 내에서 판매가 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나 토큰의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모집이 되는지, 이런 요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보면은 사실 토큰 보유자들이 그 해당 프로젝트의 이익을 배분받는다, 이 부분을 빼고는 상당수의 유틸리티 토큰에도 해당되는 요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사실 종합해 보면은 미국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해석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상당 부분의 토큰이 시큐리티 토큰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SEC가 처음으로 특정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규제 조치 의견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비규제 조치 의견서라고 하는 거는 이 가상화폐는 내가 규율하고 있는 증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맘대로 하면 돼 라는 의견인데요. 그 항공 서비스 업체 턴키제트가 발행한 TKJ 토큰이 유가증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 라는 의견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TKJ 토큰의 성격을 보면은 첫 번째가 토큰 창출 자금이 앱, 이런 플랫폼 기술 개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그 얘기는 앱이나 플랫폼 개발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그 플랫폼에서 사용될 필요가 있는 토큰을 발행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토큰을 발행하자마자 바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게 1달러로서 고정가로 유지되면서 토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구매자들이 갖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상승, 즉 잠재적인 수익을 목표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항공기 전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만 판매되었다. 이런 측면을 종합했을 때 이거는 유가증권이 아니니까 비규제 조치 의견을 낸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미국에서의 ICO 관련된 최근의 규제 현황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서 증권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할 경우에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큐리티스 액트에 따라서 규율이 되고요. 당연히 SEC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본격적인 SEC에 등록을 하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 증권형 토큰이든 아니면 유틸리티 토큰 중에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해서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을 발행하듯 어느 경우나 면제 사유를 원형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면제 사유들에는 레귤레이션 D, 레귤레이션 S, 레귤레이션 A, 레귤레이션 CF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올해 초에 발행한 ICO, STO 가이드라인에 표로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래소 관련해서는 2018년 11월 달에 Statement on Digital Asset Securities Issuance and Trading이라는 SEC의 발표 자료를 통해서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화폐가 거래된다라고 하면 National Securities Exchange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해서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규정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는 게 미국에서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서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는 거래소, 특히 등록면제사유에 해당해서 대체거래소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수십 개의 ATS 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미국의 가상화폐 ICO, STO에 대한 규제 개요 및 최근의 변경 사항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